최근 퍼스널 모빌리티라고 하는 개인형 이동수단이 출퇴근을 하는 직장인을 비롯해 등하교를 하는 청소년들까지 여러 연령층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퍼스널 모빌리티가 도로 위를 다니며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상황. 얼마 전에는 사망사고까지 일어났습니다. 퍼스널 모빌리티를 이용할 때 다른 사람이 놀라지 않고 사고가 나지 않도록 조심히 운전하는 것, 이런 것 하나하나는 자신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타인의 인생도 바꿀 수 있는 것임을. 전동 킥보드는 차량으로 갑자기 뛰어들어 운전자를 공포에 빠뜨리는 고라니와 비슷하다고 하여 전동 킥보드와 고라니의 합성어인 전라니, 킥라니가 신조어로 등장하기도 하였습니다. 전동 킥보드 배터리로 사용되는 중국산 리튬 배터리가 폭발 사고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생산지인 중국에서뿐만 아니라 지난 7월 한국 최대 기숙사에서 전동 킥보드가 폭발하여 학생 400여 명이 대피한 것을 비롯해 광주의 북구와 서구에서도 충전 중에 배터리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한 판매업체에서는 퍼스널 모빌리티의 유행이 시작되기 전부터 규정을 만들어달라 요구했지만 지금에 와서 사망사고까지 일어난 후에야 규정을 만드는 것을 논의하는 정부의 움직임이 한참 늦은 처사라며 안타까움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전동 킥보드는 시속 25km로 속도 제한이 있지만 도로교통법상 원동기로 구분되어 있어 차도로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 이용자들은 기기를 불법 개조하여 시속 60km가 넘는 속도로 운행을 하며 사고 위험성을 높이고 있었습니다. 불법 개조는 막아야 할 거고 당연히. 근데 그런 불법 개조는 일반 자동차도 불법 개조를 하잖아요. 그걸 막고 있듯이 일반적인 우리 전동 이 모빌리티도 처음 들어왔을 설계 당시보다 설계가 바뀌어졌다면 그건 역시 법으로 막아야겠죠. 막아야 될 거고 대신에 그러한 기준들을 확실히 만들어 놔야죠. 지금은 만들고 그걸 어겼을 때 어떻게 제재할 건지 그것까지 같이 만들어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이용자들이 안전모 등의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운행하고 있었으며 심지어 무면허 상태로 주행하는 이용자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해당되기 때문에 당연히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가 필요하죠. 일반적으로 아시는 것은 원동기 장치 자전거는 125cc 미만의 이륜차다 라고만 알고 계신데, 또 다른 조항으로 도로교통법 2조 19호를 보면 전격 출력 0.59kW 이하로 가는 전력으로 가는 탈 것들은 전부 다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퍼스널 모빌리티도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들어간다고 볼 수 있어요. 도로교통공단에서는 올해 초 퍼스널 모빌리티 관련 안전교육을 위해 콘텐츠를 만들어 무료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3, 4년 전부터 인기를 끌어 많은 사람들이 애용하며 동시에 매년 사고율을 경신하는 퍼스널 모빌리티. 정부가 국민들의 안전과 신사업 성장을 위해 개선 방안을 모색하곤 있지만 현재까지 마땅한 규정 없이 시간이 지체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의 이슈를 알아보고 시민들의 민원을 들여다보는 동네 해결사입니다. 오늘은 퍼스널 모빌리티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연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요즘 퍼스널 모빌리티를 취미활동이나 또 이동수단으로 많이들 이렇게 이용들 하고 계시는데요. 아무래도 이용자가 많다 보니까 사고 발생도 많이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퍼스널 모빌리티라고 하면 보통 전동 킥보드를 떠올리게 되는데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개인형 이동 수단을 이제 총칭하는 거기는 한데요. 뭐 전동 휠이나 전동 킥보드, 그리고 여기는 전기 자전거도 사실은 포함이 됩니다. 이런 것처럼 주로 이제 전기를 동력으로 다니기 때문에 공해가 없고 걷는 것보다 빠르고 또 휴대가 간편하다는 점에서 차세대 이동 수단으로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또 나이나 성별에 관계없이 이용이 가능하다는 좀 장점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매년 판매량 자체가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이고요. 또 1인 가구 증가나 고령화 이런 것들로 인해서 더더욱 앞으로 판매량 자체가 증가할 계획입니다. 네. 이 퍼스널 모빌리티를 이용하시는 분들을 좀 보게 되면
좀 위험하다라는 이런 생각들 좀 많이 드는데요. 네. 얼마 전에 경기도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이 행인이 이 전동 킥보드에 치여서 숨지는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아마 퍼스널 모빌리티로 인한 첫 사망 사고라고 지금 하는데, 이런 사고가 발생하자 이 퍼스널 모빌리티에 대한 규제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선 현재 마련된 관련 규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로교통법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퍼스널 모빌리티 중에서 이 전기 자전거를 제외하고는 전부 도로교통법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포함이 됩니다. 뭐 그게 뭔가요?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네. 있는데, 간단히 얘기하자면 이제 작은 오토바이라고 생각을 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토바이처럼 기본적으로 면허가 필요하고요. 또 최소한 16세 이상이 딸 수 있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일반 도로에서는 이 운전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인도나 뭐 자전거 도로, 자동차 전용 도로, 고속도로에서는 운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헬멧을 반드시 써야 되는 규정 역시 적용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근데 이 오토바이 경우에는 이 50cc 미만일 경우에도 번호판을 반드시 부착을 네.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퍼스널 모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그 이륜 자동차와 그와 유사한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네. 이런 규정을 적용을 받지가 않고요. 또 책임보험의 가입이 강제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보험 상품이 출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입 가능한 모델이 한정이 되어 있거나 상품 자체 다양성 자체가 이제 반영이 되지 못하는 뭐 그런 문제점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망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에도 이 사망하신 네. 분에 대한 뭐 보험에 의한 이제 뭐 이런 보장이라든지 뭐 이런 손해배상 부분들이 사실은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 거죠. 네. 퍼스널 모빌리티는 시속 20에서 60km까지 달릴 수가 있는 그야말로 자동차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현재는 그런 규제가 약하다 보니까 보행자나 이용자 모두가 위험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퍼스널 모빌리티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퍼스널 모빌리티가 위험한가를 말씀드리자면 세 가지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아무래도 일반 차량하고는 다르게 도로 주행감이나 이런 쪽이 안정감이 좀 덜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직은 많은 분들이 그냥 탈 수 있는 혹은 조금 속도가 빠른 장난감 정도로 인식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안전 불감증이 같이 공존하게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아직 법령이 미비된 점도 분명히 좀 문제가 있습니다. 차도로 주행을 해야 되는데 차도로 주행을 할 때 이런 자동차 관리법상 자기 인증 같은 거 제조회사에서 하는 자기 인증 같은 것을 받지 않고 지금 현재는 나오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방향 지시등이라든지 후사경이라든지 이런 장치도 없이 보험도 들지 않은 상태에서 번호판도 달지 않은 채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법령이 미비한 점도 분명히 퍼스널 모빌리티의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용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안전 규정도 좀 시급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런 좀 뚜렷한 규정이 없다 보니까 뭐 사고도 자주 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고 건수 어느 정도나 나오고 있습니까? 네, 작년을 기준으로 해서 이 퍼스널 모빌리티가 이게 7만 5천 대 정도 이용되고 네. 있는 것으로 추산이 되는데요. 이용자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만큼 사고는 점차 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이제 2건에 불과했던 사고가 2016년도에는 174건, 또 지난해는 257건까지 늘었고요. 지난 9월까지도 209건으로 점차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차와 퍼스널 모빌리티 간의 사고일 경우에는 이게 운전자의 그 안전이 전혀 담보가 되지 않고 있고요. 또 그 피해가 심각한데요. 최근에는 이 퍼스널 모빌리티가 사람을 치어 사망한 사건이 네. 그래서 드디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사고 건수는 점차 늘고 있는데 안전 규정 자체는 아직까지도 조금 제대로 마련됐다고 보기엔 네.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보험 가입도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전적으로 이제 운전자에게 책임을 묻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상해나 사망 등 피해가 심각할 경우에는 이제 손해배상 금액도 굉장히 커지는데요. 운전자가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배상할 수 없는 경우들도 발생하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서 이제 피해자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사망 등 피해가 심각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 또
형법상 형사처벌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네. 지금처럼 안전 규정이 좀 미비하다 보니까 언제 사고 나도 좀 이상해 보이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위험에도 퍼스널 모빌리티가 인기를 끌고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큰 건 휴대성이라고 봐요. 누구나 쉽게 가지고 움직일 수 있으니까 차에도 쉽게 실을 수 있고 쉽게 내릴 수 있고 속도도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그 두 가지가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속도가 보통 15km에서 18km 정도 일반 자전거 타는 속도 되죠. 이제 그런 정도는 초등학교, 중학교라든가 일반 어른들도 이용할 수 있지만 그쪽 대상 나가는 거고 이제 속도 25km 정도 이상 나가는 것들은 성인들 위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네,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위험성에 항상 노출이 되어 있어도 휴대성과 편리한 이용 방법이 이 퍼스널 모빌리티의 인기라고 하는데요. 앞으로는 정부 차원에서 미래의 이동 수단으로까지 여겨지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으로 이렇게 특별히 육성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고령으로 이제 거동이 좀 불편하신 분들이 좀 이런 부분들, 이런 퍼스널 모빌리티를 이용하시게 되면 훨씬 편하게 이동하실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네. 큰 장점인데요. 아무래도 이런 고령화 사회로 저희 나라도 이제 진입을 하다 보니까 더욱 활용 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정부도 이 사업을 좀 성장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퍼스널 모빌리티의 사고 발생 중에 그 원인 중 하나가 이 퍼스널 모빌리티를 불법 개조해서 이용하다가 사고가 나는 그런 빈도수가 많다고 하는데 이 퍼스널 모빌리티의 불법 개조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이 전동 킥보드 같은 경우에는 2017년 8월 이후부터는 25km로 네. 속도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 사람들이 이 속도 제한을 강제로 풀고 운행을 하는 네. 것이 이게 불법 개조의 그 예인데요. 이렇게 속도 제한을 풀어버리면 최대 속도가 60km, 네. 67km까지도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웬만한 자동차나 좀 대형 오토바이의 그 평상시 주행 속도와 같은 속도가 이제 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사고로 인한 위험성 자체가 더욱 커지기 때문에 이런 그 속도 제한 자체를 푸는 불법 개조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특히나 이 자동차의 경우에는 이 자동차 관리법 제81조에 의해서 불법 튜닝을 할 경우에 벌금에 처하거나 이제 1년 이하 징역에 처하는 그런 규정이 있는데요. 퍼스널 모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이 자동차 관리법상 분류하고 있는 세부 기준에서 이륜 자동차까지만을 규정을 하고 네. 있기 때문에 결국엔 그 적용을 지금 회피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법 개조를 하고도 처벌을 받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런 불법 개조를 손쉽게 자행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제한 속도 장치를 임의로 이렇게 개조를 하는 그런 불법적인 상황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광주 경찰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바이만큼 빠르지는 않지만 크기가 작아서 시인성이 좋지 않고 이 장치가 이동할 때 소리가 작아서 운전자나 보행자가 인식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며 차도를 이용하기 때문에 사고 발생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단속은 실제 이루어지지 않고요. 사고가 났을 때는 규정을 적용을 하죠. 사고 난 거 이외에 따로 이렇게 단속은 실제로 못 하고 있습니다. 안전규정 마련 등 관련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생각하고요.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운행을 해야 하고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모 등 안전장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또한 운전자가 인식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자전거와 같이 가장 오른쪽 차로로 안전하게 다녀야 합니다. 네, 무엇보다도 운전자나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런 불법 개조보다는 안전모나 안전구를 반드시 착용하는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앞으로 정부 차원에서도 좀 운행이나 이런 안전 기준 같은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검토를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네, 정부에서도 이런
이런 부분들을 뭐 규율할 수 있는 안전 기준이나 또는 주행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테스크포스를 뭐 구성하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또 보험 가입 의무화 부분이나 이제 인증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는 보이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는 불명확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사고가 자주 발생하다 보니까 사고가 났을 경우에 좀 보장받을 수 있는 이런 보험 가입의 필요성이 좀 커 보이는데요. 네. 현재까지는 좀 보장 이런 내용들이 좀 미비해서 이 가입을 좀 꺼린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현재 이제 몇몇 보험회사가 이 네. 퍼스널 모빌리티 상품을 내놓긴 했습니다. 그 이용 중에 사고가 났을 때 뭐 사망이나 후유장애, 입원 일당, 골절 수술 이런 것들을 좀 보장을 하고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배상 책임 손해 이런 네. 이런 부분들이나 이제 벌금, 변호사 선임 비용까지 지원을 하는 내용을 상품을 이제 내놓기는 했는데요. 이들 보험 같은 경우에는 특정 회사의 제품에 한해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외의 제품을 이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입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어서요. 보험을 가입을 좀 이 보험 가입 자체가 이제 가입이 안 되는 경우들이 네. 발생을 하고 있고요. 또 보험을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좀 요건을 갖추지 못한 네. 경우에는 보장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제 또 제대로 된 보장을 받을 수가 없어서 뭐 피해자분도 그렇고 또 가해자분도 그렇고 제대로 된 손해배상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또 이거는 이제 자동차 보험의 경우에는 굉장히 가입이 간편하고 또 어떤 차종을 운행하는지에 따라 가입이 제한되는 것이 아니기 네. 때문에 이런 점에서 이 퍼스널 모빌리티와 또 자동차 보험의 경우에 큰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정부 차원의 이 뚜렷한 규정을 바탕으로 교육이나 이런 캠페인 같은 홍보 활동도 필요해 보입니다. 도로교통공단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교통 안전교육을 비롯한 사회교육 이런 교육을 통해서 퍼스널 모빌리티의 안전성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강조드리는 부분은 이건 분명히 원동기 장치 자전거다. 사람들의 인식을 조금씩 늘리고 있고요. 방송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있고 사고가 났을 때 왜 사고가 났는지 그 자료를 통해서 홍보 내지 어떤 교육을 하는데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한 교통과학연구원이 저희 공단에서 하는 업무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1월에 안전성 검사를 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퍼스널 모빌리티를 이용할 때 다른 사람이 놀라지 않고 사고가 나지 않도록 조심히 운전하는 것 이런 것 하나하나는 자신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타인의 인생도 바꿀 수 있는 것임을 알아주신다면 참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네, 퍼스널 모빌리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이런 이동 수단인데요. 뭐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제도나 규정 어떻게 좀 정하고 있습니까? 네, 각 나라마다 규제하고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네. 많이 다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32km 이하의 그 개인형 이동 장치를 저속 차량으로 분류를 해서 세부 규정을 마련하고 있고요. 뭐 차도나 뭐 골목 진입 시의 일시 정지라든지 자전거 도로 이용 시에는 한 줄 주행 등 세부 규정을 굉장히 세세하게 규정을 해두었습니다. 또 보호 장비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50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또 미국 주마다 다르지만 형식 승인을 받은 스마트 모빌리티 운행을 그 장소에 따라서 이제 주행을 할 수 있도록 해놓고요. 또 기기별로 주행 속도를 또 따로 규정을 해두었다고 합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 퍼스널 모빌리티를 전기 보조 이동 수단이라고 네. 분류를 하고 면허를 따야만 하고 반사 등이나 홍위 등 경적을 달도록 하고요. 또 특별 허가를 받으면 인도에서 탈 수 있는 뭐 그런 규정을 두고 네. 있습니다. 또 전동 킥보드에도 번호판을 달도록 한 점이 좀 네. 크게 특이한 점인데요. 전동 킥보드에 번호판을 달도록 하기 때문에 또 등록을 반드시 하게 되어 있고요. 네. 또 책임보험도 의무화를 해놓았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속도를 좀 10km로 굉장히 낮게 제한을 해둔 네. 것이 특징입니다. 네. 외국에서는 우리나라보다는 좀 더 엄격하게 안전 규정을 정해놓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지금은 뭐 전동 킥보드가 인도나 뭐 자전거 도로를 달리면 안 된다라는 이런 출입 제한 규정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런 규정들이 좀 잘 지켜지지 않는 그런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전동 킥보드라든지 전동 휠 같은 것들이 처음에 이제 도입되었을 초기 같은 경우에는 그 형태나 부피 때문인지 아무래도 약간 놀이기구라든지 네. 취미활동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가까운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차 보급이 되고 그 이용자가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은 좀 이런 부분들이 좀 크게 이슈화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조금 더 가볍게 생각한 네. 경향이 있지 않았나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의 관심도도 좀 더 안전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낮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법적 기준이나 이런 것들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인식의 정도가 좀 낮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사망 사고가 있기 전까지는 네. 조금 주목받지도 못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정부와 국회가 그저 다른 문제들 조금 더 이슈화되었던 문제들에만 좀 눈을 돌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약간 좀 관심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제도와 법적 이런 규정들이 정비가 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전동 킥보드와 같은 이런 개인용 이동 수단은 앞으로 차세대 교통 수단으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기 발전 속도에 비해서 이 관련 제도가 아직은 미비하기 때문에 위험성이 높아지고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판매 업체는 어떤 생각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모빌리티 관련해서 기준이든 어떤 법을 만들지 않는 분들은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워낙에 이 모빌리티 제품이 다양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해 보기에는 어떤 기준이든 법을 만든다면은 각 제품별로 제품의 중량이라든가 속도에 따라서 그 기준을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외국도 그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불법은 아니고 무법천지예요. 법이 없는 겁니다. 지금 솔직히 이건 불법이 아니라 무법이거든요. 법이 없는 거니까. 이제 그 잘못은 이걸 판매한 사람도 아니고요, 타는 사람도 아니고 그걸 만들어야 정부에 지금까지 4년 5년이 넘도록 그렇게 기준을 만들어 달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준 안 만들어 놓고 있다가 이제 사고 터지기 시작하니까 이제야 만들려고 달래고 있거든요. 저희는 4, 5년 전부터 제발 만들어 달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는 아무렇지 않고 있다가 이제 사고 나니까 한다는 게 좀 억울하기도 하고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하여튼 하루빨리 이게 만들어져야지 이걸 이용하는 사람이라든가 또는 보행자라든가 다른 사람들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좀 늦은 감이 있어요. 아주 많이 있습니다. 네, 보행자와 이용자에게 뭐 실질적인 이런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법규를 만드는 이런 사람들이 좀 많은 노력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일단 정부가 안전이나 이런 또 제품, 또 주행 이런 부분의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뭐 좀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환영할 만한 그런 내용인데요. 어떤 방향의 운행 기준이 마련돼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종합적인 규제와 안전 기준이 우선 마련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도 각각 이제 상황에 따라서 규제하는 바가 다른데요. 다양한 사례들이 지금 이미 존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이런 규제들을 참조를 해서 우리나라 현 교통 상황이나 활용 방면에 따른 적절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은 개인형 이동 수단으로 사랑받는 퍼스널 모빌리티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뚜렷한 안전 기준이 없다는 지적 때문에 이용자들까지 비난을 받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하루빨리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돼서 이용자들이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오늘 동네 일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새로운 이제 상권이 형성이 되고 또 거주민들도 들어오게 되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쓰레기 문제가 일어난다든가 소음 문제라든가 교통 혼잡이라든가 또 주차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한마디로 이웃이 없어져가는 거야 이게. 한 집 사서 헐어버리고 또 옆에 사서 헐어버리고 또 사서 헐어버리면요. 그 중간에 가운데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게.